악취의 연대기, 당신이 몰랐던 유럽 화장실의 우픈 진실. 우리가 중세의 그 꼬릿한 골목길을 구석구석 누비고 베르사유 궁전의 커튼 뒤까지 들여다보려면 훨씬 더 깊고 진한 이야기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허리띠를 한 칸 더 풀고 인류가 어떻게 이 지독한 악취를 견디며 문명을 일궈왔는지 그 처절하고도 우픈 연대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고대 로마의 멸망 이후부터 다시 짚어봐야 합니다. 로마인들이 누구입니까? 그들은 위생 변태라고 불릴 정도로 씻는 것과 싸는 것에 진심이었던 사람들이에요. 도시 전체에 하수도를 깔고 물이 콸콸 흐르는 공중 화장실을 만들었죠. 그런데 5세기경 야만족이라 불리던 게르만 부족들이 로마를 점령하면서 모든 게 뒤바뀝니다. 이 거칠고 투박한 전사들에게 로마의 정교한 하수도 시스템은 그저 복잡한 돌덩이에 불과했어요. 관리가 안 되니 하수도는 막히고 도시 곳곳에서는 악취가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인류의 위생은 수천 년 전으로 퇴보하는 암흑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중세로 접어들면서 사람들의 생각 자체가 바뀌었어요. 당시 기독교적 가치관은 육체는 썩어 없어질 껍데기에 불과하고 중요한 건 영혼이다라는 것이었죠. 그러다 보니 몸을 씻는 행위는 사치스럽고 유욕적인 것으로 치부되었습니다. 심지어 어떤 성인들은 나는 평생 발에 물 한 방울 묻히지 않았다는 것을 자신의 신앙심을 증명하는 훈장처럼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씻지 않는 것이 곧 거룩함의 상징이 된 시대, 상상이 가시나요? 이런 분위기 속에서 화장실은 당연히 뒷전으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환상을 가지고 있는 중세의 성 안으로 들어가 봅시다. 기사들이 갑옷을 번쩍이며 말을 타고 성벽 위에는 공주님이 수놓고 있는 풍경. 하지만 실상은 전혀 달랐습니다. 성 안에는 화장실이라는 독립된 공간이 거의 없었어요. 대신 가드로브라고 불리는 성벽 밖으로 툭 튀어나온 작은 돌출 공간이 있었죠. 이곳의 바닥에는 구멍이 뚫려 있었습니다. 여기서 볼일을 보면 배설물은 중력의 법칙에 따라 수십 미터 아래로 자유낙하를 합니다. 문제는 그 아래가 어디냐는 것이죠. 대개는 성을 지키기 위해 파놓은 도랑인 해자였습니다. 이 해자는 원래 적군의 침입을 막기 위해 물을 채워놓은 곳인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곳은 성 안의 모든 배설물과 쓰레기가 모이는 거대한 똥통으로 변했습니다. 여름철이면 그 악취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적군이 성을 공격하려고 해자의 발을 담그는 순간 그들은 칼에 맞기도 전에 지독한 냄새와 그 안에 득실거리는 세균 때문에 목숨을 잃었을지도 모릅니다. 이것이야말로 인류 역사상 가장 지독하고 확실한 생화학 방어막이었던 셈이죠. 실제로 중세 기록을 보면 성 밑의 오물, 구덩이를 청소하던 인부가 메탄가스에 질식해 사망했다는 비극적인 이야기도 심심치 않게 등장합니다. 더 황당한 건 이 가드로브의 용도입니다. 이름이 가드로브 GARDEROB, 즉 옷장이라는 뜻인 이유가 있어요. 중세인들은 암모니아 가스가 지독하게 올라오는 화장실, 구멍 근처에 자기의 가장 아끼는 비단옷이나 모피를 걸어뒀습니다. 왜냐고요? 냄새가 너무 지독해서 옷에 붙어있는 이나 빈대 같은 벌레들이 가스에 질식해서 죽으라고 그런 거예요. 벌레한테 피를 빨리는 고통보다 똥냄새. 나는 옷을 입는 게 낫다는 선택. 그 시대의 절박함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제 도시의 서민들 삶으로 내려가 보죠. 좁고 다닥다닥 붙은 건물들 사이로 오물이 흐르는 골목길.
하수도가 없던 시절이라 사람들은 집안에서 요강의 볼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아침이 되면 가장 쉬운 처리 방법을 택했죠. 바로 창밖으로 던지는 것이었습니다. 파리 같은 대도시에서는 아침마다 물 조심하세요. 라는 뜻의 가래로 라는 외침이 울려 퍼졌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도 피하지 못한 행위는 끔찍한 세례를 받아야 했죠. 이 문화가 낳은 패션 아이템들이 정말 많습니다. 우선 하이힐입니다. 원래 하이힐은 멋을 부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라 길바닥에 가득한 똥물을 밟지 않기 위해 굽을 높인 생존형 신발이었습니다. 남성들이 먼저 신기 시작했죠. 챙이 넓은 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에서 떨어지는 오물 폭탄으로부터 얼굴과 머리를 보호하기 위해 챙이 점점 넓어진 거예요. 신사가 길을 걸을 때 숙녀를 안쪽으로 걷게 하는 에티켓도 건물 벽을 타고 흘러내리거나 창밖으로 던져지는 오물을 신사가 대신 막겠다는 눈물겨운 희생 정신에서 나온 겁니다. 낭만적인 에티켓의 기원이 사실은 똥물 방패였다니 참 아이러니하죠?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당시의 의학 지식을 살펴봅시다. 중세 유럽을 휩쓴 흑사병은 인구의 3분의 1을 몰살시켰습니다. 그런데 당시 의사들은 원인을 쥐나 위생이 아니라 미아스마, 즉 나쁜 공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씻으면 모공이 열려 병균이 침투한다고 믿고 목욕을 금지했습니다. 루이 14세 같은 태양왕도 평생 목욕을 몇 번 안 했다는 기록이 있을 정도예요. 대신 그들은 씻지 않아 나는 지독한 악취를 가리기 위해 향수를 온몸에 들이부었습니다. 가발도 마찬가지입니다. 씻지 않아 머리에 이가 득실거리니 아예 머리를 빡빡 밀고 가발을 쓴 뒤 가발에 향가루를 뿌린 것이죠. 화려한 귀족들의 무도회장은 사실 씻지 않은 사람들의 채취와 진한 향수, 냄새가 뒤섞인 후각적 지옥이었을 겁니다. 베르사유 궁전 이야기는 더 기막힙니다. 그 거대한 궁전에 화장실이 거의 없었다는 사실 유명하죠? 수천 명의 귀족이 모였는데 갈 곳이 없으니 커튼 뒤, 복도 구석, 정원의 나무 밑이 모두 화장실이 되었습니다. 심지어 루이 14세는 은으로 만든 이동식 변기에 앉아 볼일을 보면서 신하들과 회의를 하기도 했습니다. 왕의 배설을 지켜보는 것이 최고의 명예였던 시대, 우리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광경이죠. 그러다 19세기에 이르러 인류는 큰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산업혁명으로 도시 인구가 폭발하면서 오물 문제가 감당할 수 없는 수준에 이른 것이죠. 1858년 런던에서는 대학취 사건이 발생합니다. 템스강이 거대한 똥강으로 변해 그 냄새 때문에 국회 업무가 중단될 지경이었죠. 이때 조셉 바잘제트라는 엔지니어가 등장해 런던의 하수도를 획기적으로 정비합니다. 그리고 토마스 크래퍼 같은 인물들이 수세식 변기를 대중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정교하고 거대한 시스템을 유지하는 데는 엄청난 비용이 들었습니다. 깨끗한 환경은 공짜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은 유럽의 지자체들은 공공화장실의 사용료를 매기기 시작했습니다. 1851년 런던 만국 박람회 때 처음으로 1페니를 내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서비스가 등장했는데 이게 대박이 난 거예요. 이때부터 유럽은 화장실 서비스는 유료라는 인식이 뿌리 깊게 박혔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유럽 여행 중에 만나는 인류로 받는 할머니는 수백 년간 악취와 싸워온 유럽 문명이 선택한 경제적 생존 전략인 셈입니다. 반대로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국가가 나서서 위생을 공공복지의 영역으로 끌어들였습니다.
어디를 가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깨끗한 화장실은 한국의 큰 자랑이죠. 하지만 유럽인들은 거리에 쓰레기통이 넘쳐나는 반면 우리는 쓰레기 무단 투기를 막으려고 길거리 쓰레기통을 거의 다 치워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화장실은 천국인데 쓰레기통은 실종된 기묘한 환경에서 살고 있습니다. 유럽은 똥을 치우는데 돈을 받고 한국은 쓰레기를 치우는 시스템을 통제하는 방식을 택한 것이죠. 중세의 그 끔찍한 악취와 오물 폭탄을 견디며 인류가 어떻게 지금의 청결을 쟁취했는지 그 역사를 되짚어보니 어떠신가요? 우리가 지금 당연하게 내리는 수세식 변기의 물 한 번이 사실은 수많은 조상들의 코와 생명을 희생해서 얻어낸 위대한 승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음번에 유럽에 가서 화장실 앞에서 1유로를 내야 할 때 너무 분해하지 마세요. 아, 내가 지금 중세의 똥물 세례를 피하는 대가로 이 돈을 내는구나라고 생각하면 마음이 한결 편안해질 겁니다. 긴 시간 동안 이 지저분하고도 흥미로운 이야기를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화장실 타임이 평소보다 조금 더 경건하고 감사한 시간이 되길 바라며 강연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